수준 높은 AP 수업, 철저한 GPA 관리, A1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A1 안유신입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의 시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고 하죠. 의미 없을 것 같은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골라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원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자동차 업체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곳곳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자신들의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을 만큼 현재는 당장 못 쓰더라도 저장을 해놓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전 세상에 널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간단하게 드려보면 우버 같은 경우는 이 공유 플랫폼, 그러니까 공유 모빌리티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 지역에서 각종 버스나 택시 이렇게 운송수단들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많이 밀집되어 있는 쪽은 우버도 가격을 조금 싸게 하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은 곳은 우버 요금을 조금 더 비싸게 하는 그런 식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엄청 유명한 이야기죠. 타겟에서 본인도 모르고 그 본인의 아버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학생이 여자 학생이 임신한 사실을 타겟에서 먼저 알고 광고를 한 것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 학생이 쇼핑하고 필요로 하는 목록들을 계속 검색을 하는 것을 종합해 보니까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했던 패턴과 아주 흡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중 하나인 타겟은 이 학생한테 임산부들에게 주는 할인 쿠폰을 먼저 줘서 이렇게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광고를 했는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해당 매장에 가서 학생의 임신을 지금 유도시키는 거냐 하면서 막 싸우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이 정말로 임신을 했었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실도 이 AI들이 미리 알아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추천을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죠. 이 구글 같은 경우도 우리들의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 구글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고가 수익 모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광고, 그래서 광고의 수익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합쳐보면 거의 80%에 육박할 만큼 전체 레베뉴에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광고에 아주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구글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빠르게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만약에 우리가 광고를 내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역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남녀 성 그리고 연령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그거에 맞게, 필요에 맞게 우리가 특정 광고를 넣을 때 광고주 입장에서 학부모면서 45세에서 54세 사이면서 여성분들에게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글 맵을 쓰게 되면 거기서 로케이션 트래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이 지역에서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30대 여성들이 5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더라 라는 정보를 갖게 되면, 이 부근에 전광판을 설치한다던가 할 때 그들에게 맞는 그러한 상품들을 노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테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점점 더 축적이 될 테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구글 맵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로를 추천해 주면서 가장 빠른 길 혹은 톨비가 없는 길, 이런 것들을 추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만의 알고리즘도 당연히 더욱더 탄탄해질 것이고, 수많은 검색들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금의 트렌드도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다양하게 우리들의 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광고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많이 사용된다. 그만큼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챗 GPT가 대표하고 있는 AI 중에서 Large Language Models,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형 AI 있잖아요. 우리 사람과 똑같이 비슷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으는데 이제는 우리 사람들끼리 그냥 잡담을 떠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전부 다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레딧이라든지 최근에 만든 thread라든지 트위터, 쿼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SNS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AI들을 학습시킨다고 하면 정말 인간들과 거의 유사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AI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도 AI를 학습하기 위한 소스를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전략은 무엇일까요? Unearthing insightful nuggets in the boundless sea of data.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들의 끝없는 이 바다, 정보의 바다에서 정말 의미 있는 어떤 덩어리, 너겟을 이렇게 뽑아내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냈을 때 그 데이터를 뽑아낼 때는 반드시 왜곡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곡 없이 데이터를 뽑아내서 검증을 할 수 있을 때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설을 hypothesis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non-directional hypothesis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directional hypothesis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non-directional hypothesis는 특정 방향이 없이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예를 써놨는데 금리와 주택가격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열려있는 그런 가설이죠. 그런데 이 directional hypothesis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관계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더 좋은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directional hypothesis입니다. 그럼 이렇게 명확하게 가설을 세우려면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는 그 가설을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knowledge, 배경 지식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예로 들면 금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interest rate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급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주택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knowledge를 많이 쌓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진행한 설명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knowledg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요즘에 챗 GPT 같은 AI가 어려운 문제들을 물어봤을 때 스스로 답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이제 knowledge를 쌓을 필요는 없고 뭐 질문만 똑똑하게 잘해야 되고 어떠한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학생들이 가설을 잘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knowledge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항상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학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저는 이 학원들이 전통적인 학원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등원을 해서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수업을 하시고 뭐 채점도 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선행학습을 하건 뭐 복습을 하건 이런 식의 학원 시스템 이것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AI가 발달을 하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컴퓨터나 AI가 대신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세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AI가 그 과목에 대한 knowledge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할 것이고요. 공부가 다 끝났으면 그 과목에 대한 커리큘럼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설정을 했으면 그 AI가 적당한 레벨별로 테스트 문제도 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 테스트 문제를 낼 때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 문제를 낼 것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고 나면 그것을 채점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걸 다시 수업 커리큘럼에 적용을 해서 무한 반복을 하면서 점점 더 수업력도 좋아질 것이고 노하우도 많이 쌓이게 될 것이거든요. AI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면서 이런 일련의 활동을 할 건데 이런 AI를 만들어내는 기업 자체가 저희 같은 그런 영세한 학원들이랑은 아주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런 회사가 뛰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첫 번째 과목 공부시키고 커리큘럼 만들고까지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데이터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테스트 본 데이터를 또 분석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들도 당연히 충분치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막 PDF로 프린트아웃 돼 있어가지고 몇 점 중에 몇 점 맞았고 뭐 틀렸고 맞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모여 있을 건데 AI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더 큰 거대 기업이 AI를 만들어서 티칭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AI를 대신 만들어서 분명히 학습을 하러 올 텐데 그때 전해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저희 학원 내에서 보는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을 했는데 아직 몇몇 군데 뭐 리뷰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는 종이로 보고 있긴 한데 전부 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있는 이런 시험 문제를 풀게 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보기가 있을 텐데 어떤 보기는 지웠을 거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두 개를 남겨놓는 문제도 있을 거고 답을 찍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냥 스킵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보기가 지워지는 그런 보기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지금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보기를 지웠는지 이러한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을 보면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명확하게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시험을 봤을 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보기들을 몇 개를 지웠는지 그리고 이렇게 문제마다 몇 분의 시간, 몇 초의 시간을 머물렀는지 이러한 데이터들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모아져 있던 데이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게 된다면 그럼 나중에 분명히 이 AI들이 분석이 필요해서 그 자료들이 필요할 때 저희의 이런 분석 자료들이 분명히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예로 보여드렸듯이 본인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가설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지 그러려면 knowledge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knowledge를 쌓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